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 잘 보셨죠? CNN 탐욕지수가 91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시장은 별 무리 없이 올라가는데 한편으로 채권금리죠. 미국의 10년, 30년 이 장기 채권금리가 주가 상승과 원래 주식이 상승하면 채권금리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채권금리의 하락, 즉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잖아요. 이게 탐욕지수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탐욕지수 급등. 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반대로 미국의 채권금리, 특히 10년, 30년 장기 채권금리의 하락. 혹시 이것이 탐욕지수가 올라가니까 증시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채권금리에 미리 선반영되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인버스, 코퍼스도 있죠. 인버스의 투자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이론인지 정말 인버스에 기회가 되는지 지금부터 좀 한 발 한 발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어제 우리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죠. CNN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 앤 탐욕 지수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50이 중도죠. 중앙이고 왼쪽 Extreme Fear,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시장이 무서워진다는 거고, 오른쪽엔 탐욕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것은 투자자들의 심리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현재 92, 75를 기준으로 극단적이냐 일반적이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현재 92는 Extreme Greed, 그러니까 너무너무 과매수, 즉 위험이 절대 없다라고 참가자들,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심리 상황인 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증시가 하락이나 폭락이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폭락은 언제 시작하냐면 아무도 위험을 걱정하지 않는 거죠. 즉 위험이 없다 생각했을 때, 즉 모두가 아무런 걱정 없이 투자에 나설 때,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원래 이 위기가 시작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모두가 절대 위험이 없다, 사기만 하면 돈 번다, 그런 완전한 과매수 상황. 저는 부동산을 그래서 위험이 시작 전이나 전초로 보는데, 오늘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얘기할 것이니까 화제를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현재 CNN 탐욕지수만 보면 투자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무도 위험이 없을 것이다, 즉 위험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즉 그런 때 분위기가 이게 위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탐욕지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VIX 지표, 즉 변동성 지표, 그 다음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골드 가격의 하락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리스크 프리, 한마디로 위험 없어, 주식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벌어,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은 아닐까, 이게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VIX 지표 UWXY입니다. 즉 VIX 변동성, 옵션의 변동성 지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5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래서 VIX 1.5의 레버리지를 보면 계속 하락하죠? 한마디로 변동성, 즉 증시를 흔들 만한 위험 자체가 없다고 계속 배팅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즉 변동성이 밑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하향하는 것은 주가 상승의 반대로 가는 거니까 현재 주가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금 가격, 골드 가격,
미국 시각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마감해서 보면, 죄송합니다. 그날은 미국이 오전장만 마쳤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뭐 오후 새벽 3시 정도 되겠네요. 그게 1788달러 온스당 1800달러, 즉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향했습니다. 금이 계속 올라갔던 건 지난 3월 코로나19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유동성, 그 다음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것 때문에 210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그게 현재 1788달러. 즉, VIX 인덱스 탐욕지수, 거기에 금 가격만 보면 시장은, 증권시장은 무도 위험이 없다. 무조건 사면 먹는다. 이런 이야기죠. 즉,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골드, 1800달러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 200일선 밑으로 하향했으니 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얘기는 당연히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다? 백신 효과입니다. 백신 효과로 인해서 증시, 금융시장 안정성, 그 다음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모든 시장의 지표들이 증시 상승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보다 더 확실한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채권이죠. 미국 채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 대신 미국의 장기 채권을 뭐 거의 반 이상 편입하고 있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증시 상승을 거의 그냥 인정하는 골드의 하락, VIX 인덱스 지표의 하락, 이런 것들과 반대로 채권 금리는, 원래 증시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도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채권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혹시 CNN 탐욕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이제 시장이 망가질,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으로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10년 만기 미국의 채권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0.975, 1% 바로 턱 밑까지 왔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종가 기준으로는 0.84%입니다. 자, 지난 11월 3일 미국의 대선 투표 종료 이후에 증시는 뭐 잠깐 조정이 있었지만 10년 만기 채권금리, 30년 만기 채권금리와 변화, 그러니까 동일하다, 유사하다 됩니다. 이렇게 채권금리는 11월 9일 고점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자, 이거 무슨 이유일까요? 이거 안전자산 선호, 혹시 증시 폭락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한참 장단기 금리 역전하면 지구가 망한다고 열심히 많은 분들이 방송할 때 상속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작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 차이도 11월 9일 채권금리, 장기 채권금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좁혀지고 있어요. 즉, 일리 커브 스티픈, 장단기 금리 격차 확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경제 상황을 좋게 보는 거고, 장단기 금리가 줄어들고 역전하게 되면 경제가 힘들어질 거라고 세상이 이미 금융시장이 판단하고 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0년 만기 채권과 2년 만기 채권 금리 차이가 11월 1% 차이에서 주식시장 상승과는 반대로 이것 또한 0.68%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혹시 이러한 장기 채권 금리 하락, 그리고 10년과 2년 금리 차이인 장단기 금리 격차의 축소, 이것이 혹시 탐욕지수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축소가 이게 벌어질수록 스티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줄어들고 역전되는 게 이제 인버트 쪽으로 가는데, 플랫에서 인버트로 가는데, 장단기 금리 축소도 상승장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 채권 금리 하락과 장단기 금리 격차의 축소, 이것조차 불안한 요소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보면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골드 가격이 하락하고 VIX 지표가 왜 계속 밑으로 20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백신 효과 때문이죠. 백신 효과는 향후 경제가 정상화된다. 경제가 정상화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올라가서 채권금리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게 정상적인 일종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경제 정상화, 인플레이션 기대 주시장 상승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반대로 채권금리 상승이 아니라 채권금리 하락으로 왜 이러냐? 왜 자꾸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정말 이틀 내내 이 생각만 열심히 고민하다가 실마리를 찾았는데 한국 시간 토요일에 올라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 때문에 충분히 납득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제목 Stock say COVID recovery is nigh, 즉 주식시장 상승은 백신 효과 이것 때문에 정당화된다. 그런데 bonds, 제임스 본드 아닙니다. 채권, terror different story, 즉 채권금리만은 제가 걱정했듯이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즉 증시는 백신 효과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왜 채권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공화당의 상원 장악, 즉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난 건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1월 5일에 있습니다. 1월 5일 날 만약에 이 두 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50대 50 동률이 되지만 상원의회 상원의회의 의장은 부통령이죠. 부통령은 칼라 해리스, 민주당 소속이니까 결국 캐스팅 보트를 가져가면 민주당이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됩니다. 아직 그 결론은 1월 5일이니까 나지 않았지만 공화당의 상원 장악으로 인해 시장이 기대했던 상당한 수준의 부양책 가능성이 낮아졌다. 반면 부양책 가능성이 낮아졌으므로 반대급부로 연준의 부양책, 그런데 그 부양책은 장기채 매입 확대 등의 그런 부양책 가능성이 재정정책이 낮아진 것과 반대로 페드의 통화정책의 부양성, 그건 장기 채권의 매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신 효과, 경제 정상화 가능성,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 금리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이 단계를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힌트라도 나온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 즉 소비가 활성화가 되고 대출이 막 늘어날 것 같다라는 힌트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장기 채권 금리는 바로 급등할 것이고 이는 주식시장을 비롯한 주요 자산들의 수익에 반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즉 월스트리트 기자 전체를 여기다 올려드릴 수는 없고 이걸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집니다.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뭘 해도 설사 부양책, 재정 통화정책 한꺼번에 쏟아진다 해도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작은 규모의 부양책, 즉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2조 달러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1조 달러 이내에서 될 텐데 이런 작은 규모의 부양책 아래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만으로 인플레이션 어렵다. 이렇게 두 번째로 해석하는 거고요. 세 번째, 백신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주식시장 상승하니까 결국 채권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배팅했던 자금들이
아이고 이거 아니네 하면서 언와인딩, 일종의 커버링이죠. 반대로 빨리 숏 커버링 형태로 잘라내고 있다는 얘기죠. 즉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이 아니라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 다음에 코로나19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반대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다시 되돌림 현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결론을 냈습니다. 즉 장기 채권의 하락은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 페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 코로나 재확산, 현재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주가 상승은 백신 효과와 결국 페드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통합돼서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석한다면 27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증시가 요즘 거침없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 눈앞에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주식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답니다. 왜? 곧버스가 뭡니까? 인버스, 즉 하락에 배팅하는 ETF의 2배짜리 인버스, 그게 곧버스잖아요. 곧버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곧버스의 선물 인버스 2배짜리에 무려 7천억 원,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1배짜리 인덱스에 1,498억 원, 한마디로 8,500억이 넘는 돈을 개인들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에 배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버스 투자는 나무한테 물 주면서 죽어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의 본성에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즉 경제가 성장해야 모두가 행복한데 나는 폭락한 주에 배팅하고 제발 좀 망해라 가고 있으니 이거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혹시라도 미국의 채권금리 하락, 특히 장기채 금리 하락,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격차의 축소 이런 것을 인버스 인버스에 투자할 기회로 혹시라도 누군가 얘기한다면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가속도장에서 오판하게 되면 여러분 쪽박 찹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께 주식시장 더 가니까 사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추가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우리 멤버십 게시판에 계속 공개했지만 10월 그때 대주주 한도 척수한다고 계속 떨어질 때 주식 100%를 다 채워놨기 때문에 계속 이익을 조금씩 실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안타까운 분들은 추가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로 인버스 이런 데에 배팅하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채권금리 하락을 핑계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때에는 인내심에 투자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현금 들고 눈 꼭 감고 기회는 온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해지 방법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잘 드셨어요? 네, 지난 약 한 달간의 상승장 대단하죠. 우리 친수익파의 수익률도 계속 계좌가 플러스 되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 멤버십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하고 계세요. 멤버십이 아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외부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사물은 그 운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죠. 운동의 제1법칙. 주식시장도 그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관성의 법칙에 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혹시 겁난다 그러면 현금 보유로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